예, 소나타 뉴 라이즈입니다. 예, 지난해 성적을 보면 소나타는 아주 잔인한 1년을 보냈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중형 세단 경쟁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는데, 예, 르노 삼성 자동차의 SM6에 이 보기 좋게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이 택시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합쳐도 10만 대가 되지 않았고요. 또 르노 삼성은 택시를 빼면 중형 세단 1위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예, 르노 삼성이 SM6를 내놓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이 사자성어가 바로 절치부심이었는데요. 예, 현대자동차도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이 절치부심하고 지난달 이 소나타 뉴 라이즈를 출시했습니다. 예,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뉴 라이즈라는 서브네임이 붙었고 변화의 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첫 달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월평균 3,4천 대 수준에 머물렀던 판매가 지난달 7,500여 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4월 한 달은 더 지켜봐야 이 소나타 뉴 라이즈의 진짜 이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뉴 라이즈에 대해서 이 신차급 변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차급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젊어졌죠. 예, 중형 세단의 수요층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현대차는 30대 중반을 타깃으로 해서 외관을 공격적으로 다듬고 또 터보 라인업의 디자인을 완전하게 차별화했습니다. 이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볼륨이 강조되고 크롬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예, 범퍼 쪽으로 바싹 당겨놓은 와이드 캐스케이팅 그릴은 면적이 아주 커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롬 가니쉬로 주변을 둘러싸게 하고 이 아래쪽 크롬 가니쉬를 더 두껍게 해서 이 노면 쪽에 좀 더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은 모습이 바뀌고 또 위치도 범퍼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젤의 면적을 키우고 이 날카로운 형상으로 변경이 됐네요. 이 후드 캐릭터 라인, 그리고 LED 바이펑션 헤드램프, 또 주간 전조등, 이런저런 크롬 라인이 그릴 중앙에 있는 엠블럼을 향해서 이 모두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견고하고 또 강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옆모습은 거의 변한 것이 없고요. 예, 후면은 테일램프의 그래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판 위치가 이렇게 범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트렁크 스위치를 이 엠블럼에 이렇게 감춰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후면의 모습을 좀 간결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이 전면부하고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소나타 뉴 라이즈는 이전 모델보다 자세가 아주 야무지고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보이도록 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디자인 변화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앞과 옆 그리고 뒷모습에서 어떤 일체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앞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라인을 갖고 있고 또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옆을 보면 너무 얌전한 이 중형 세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나 또 가니쉬 라인 그리고 전조등까지 연결해 놓은 이 크롬 벨트 라인은 뭐 너무 중국풍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반면에 후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구성이 하나의 지향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예, 실내는 가장 먼저 이 센터 모니터 그리고 버튼류와 공조 장치의 다이얼 버튼이 변경된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모두 이 메탈 실버로 변경이 됐고 크기에도 이 변화를 줬습니다. 이 메탈 사용은 인테리어 컬러에 따라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 이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어떤 포인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모니터의 어떤 가니쉬도 메탈 실버로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이 버튼이나 가니쉬, 또 에어벤트 같은 섬세한 변화로 이 잘 정돈이 돼 있고 또 간결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뉴 라이즈의 어떤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승 모델이 터보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터보 모델의 경우 외관이나 인테리어가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고요. 또 8단 자동 변속기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다른 주행 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델은 2.0 가솔린 엔진을 올린 모델입니다. 이 개선형 6단 자동 변속기로 함께 구동이 되고요. 이 18인치 타이어를 꼈습니다. 출력이 163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0.0kgm의 이 성능 재원을 갖고 있는데요. 출력과 토크 수치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보통은요, 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뭐 출력과 토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든가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뭐 그런 기대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운전을 하면서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직한 그런 힘을 내고 있고요. 직선로를 달리거나 또 굽은길, 뭐 빠른 차선 변경에도 초고장력 강판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해 놨기 때문에 하체는 여전히 아주 견고한 그런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빠른 가속 요구에 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뭐 이것도 역시 무난하고요. 이 전륜 맥퍼슨 스트럿, 또 후륜 멀티링크로 구성된 서스펜션의 어떤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 차체의 거동을 아주 부드럽고 또 정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터보라면 느낌이 조금 달랐을 텐데 2.0 가솔린은 이렇게 보통의 중형 세단이 갖고 있는 보통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난하다, 평범하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밋밋하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기는 좋지만 요즘은 뭔가 하나는 튕겨주는 맛이 있어야 주목을 받는 세상이죠. 이 SM6나 말리부 같은 경우를 보면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듀얼 클러치나 다운사이징 터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좀 먹히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뭐 젊은층을 공략한다면서 디자인에서는 많은 변화를 줬지만 상대적으로 또 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동계에서 너무 이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나타 뉴 라이즈에 처음 적용된 것들도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인 엘카스, 그리고 또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또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안전장치인데요. 이 고속도로나 이 정체된 도로에서 아주 유용한 안전사양입니다. 뭐 어떤 반자율주행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여기에 뭐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뭐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또 스마트 하이빔 등등 여러 가지 최첨단 주행 보조 안전 사양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차선을 조금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앞차와의 간격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한눈을 팔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어떤 그 유발 요인이 바로 그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센스가 자동차를 보통 유지하면서 뭐 5년, 10년 뭐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뭐 충분히 자기 돈값은 하는 그런 장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세타 엔진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죠. 요즘 뭐 니콜도 얼마 전에 발표가 돼 있고요. 소나타 뉴 라이즈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대자동차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를 인정하고 니콜을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트림의 가격을 내린 것도 아주 잘한 일인데요. 경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이 풀체인지급 어떤 그런 디자인 변경,
또 일부 이 파워트레인의 어떤 수정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거쳤고, 또 최첨단 어떤 안전 사양 같은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되고도 가격을 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현대자동차의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가격 정책하고도 상당히 맞물려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소나타는 누가 뭐래도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대차 그리고 국산차를 대표하는 그런 중형 세단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형 세단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런 만큼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 못지않게 어떤 브랜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